그들이 나를 여기서 떠나게 만들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후 충격적인 폭로. 손흥민의 발언 후 레비. 위기 직면. 결국 손흥민을 잃고 토트넘 파산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의 재계약이 화제로 떠오르며 토트넘이 현 손흥민의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폴 오키프 기자가 이런 주장을 내놨다. 오키프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팬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토트넘이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손흥민이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오키프는 가까운 시기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손흥민이 국제적인 상품으로서도 높게 평가받는다는 점을 토트넘이 인지하고 있으며 옵션 행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트넘은 올여름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등 중동의 오일머니 공세에 손흥민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계약서 옵션을 폐기하고 최소 3년 장기 계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토트넘의 계약 연장 옵션 행사 주장은 이달 초에도 등장한 적이 있다. 영국 매체 TVR는 지난 4일 손흥민은 토트넘과 새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현 소속팀에서 종신에 가까운 계약을 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VR는 손흥민의 지금 계약은 1년 남았는데 토트넘은 만약 새 계약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장 옵션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5년 여름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손흥민은 처음에 5년 계약을 맺었다. 입성 첫 시즌 아르헨티나 영건 에리크 라멜라와의 포지션 경쟁에서 고전하며 2016년 여름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 직전까지 갔으나 도전을 거듭하며 지금의 손흥민이 됐다. 손흥민은 2018년 여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2023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어 2021년 여름에 역시 기존 계약을 없앤 뒤 연봉을 180억 원 추정까지 올려 2025년 여름까지 설정된 토트넘과의 세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다. 가장 최근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이 2022에서 2023 시즌 부진을 딛고 이번 시즌 16골 9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여름 팀을 떠난 주포 해리 케인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운 데다 캡틴 리더십까지 완벽하게 선보이며 그의 재계약이 올해 들어 화두가 됐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이적료 약 800억 원, 연봉 최소 1000억 원을 들고 손흥민 영입전에 나섰다. 이에 토트넘도 재계약을 추진하고 손흥민도 중동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토트넘 종신이 각오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TVR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에 대해 다소 계산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화끈한 재계약보다는 밀고 당기기를 펼치면서 여의치 않으면 1년 옵션 행사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설 수도 있다. 영국 매체는 격동의 2023에서 2024 시즌이 끝난 뒤 올여름 양측이 재계약을 발표할 가능성 역시 점치고 있다. 손흥민 재계약 여부 쟁점은 역시 연봉으로 판단된다. 그가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250억 원, 나아가 300억 원의 연봉을 줘야 합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 저는 공격수로 실패한 선수입니다. 꿈 좌절의 상처 오른쪽 화살표 대타로 다른 포지션 출전 오른쪽 화살표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최전방 공격수의 꿈을 가지고 축구를 시작한 소년이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 스피드도 자신 있었고 몸싸움도 자신 있었다. 이런 그의 능력을 알아챈 잉글랜드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그를 영입했다. 하지만 꿈을 이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팀에는 이미 간판 스트라이커가 있었다. 그는 벤치로 밀려났다. 경기에 뛸 수 없었다. 공격수로서 가치와 경쟁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를 펼치는데
그 팀에 빠른 윙어가 있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는 그 윙어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서는 선수도 없었다. 그러자 감독은 스트라이커를 꿈꾸던 그에게 오른쪽 윙백을 시켰다.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최전방 공격수로 등장하지 못했다. 오른쪽 윙백으로 새로운 커리어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나는 센터포워드가 되고 싶었다. 꿈을 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유스팀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보다 더 나은 공격수가 있었다. 나는 그와 경쟁하지 못했다. 나는 늦은 도전자였고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곳 공격수 포지션에 나의 자리는 없었다. 어느 날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를 했고 그들은 빠른 윙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팀 오른쪽 윙백이 없었고 감독이 나를 그 자리에 넣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포지션에서 뛴 적이 없다. 상처도 받고 좌절도 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축구를 하면서 풀백, 라이트백 이런 건 몰랐다. 처음에는 내가 왜 센터포워드로 뛰지 못하는지 생각했다. 나는 왜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까 좌절도 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매우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지션을 바꾸니 팀에서 나의 역할과 영향력이 바뀌었다. 나는 득점을 하는 것보다 상대를 막아서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포지션을 바꾼 후 처음 4개월 동안은 경기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뛰었다. 즐기다 보니 어느새 나는 풀타임 경기를 뛰고 있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2008년 셰필드 유나이티드 1군에 올라섰고 2009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2017년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맨시티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6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를 포함해 트래블, 영광까지 총 17개의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그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견이 없는 최강이다. 3. 떠나는 마당이라 거침없는 클롭의 첼시 구단주 저격. 내 상사가 아니라 다행. 난 1년도 못 버텼을걸? 위르겐 클롭 감독이 첼시 수뇌부를 겨냥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클롭 감독은 28일 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M&S 뱅크 아레나에서 클롭과 함께하는 저녁이란 이름으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9년간의 리버풀 생활을 마무리한 클롭 감독과 팬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감독직을 내려놓은 클롭 감독은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에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른 구단들과 관련된 질문에도 마찬가지였다. 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런던 구단을 사들인 이들이 아니라 펜웨이 스포츠그룹을 구단주로 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이 리버풀 소유주였다면 나는 1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첼시의 새 주인이 된 현 운영진이 2시즌 동안 감독을 3번 갈아치운 걸 겨냥한 발언이었다. 첼시는 지난 시즌 토마스 투헬,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경질한 데 이어 얼마 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도 한 시즌 만에 결별했다. 클롭 감독은 첼시는 마침내 모든 이들이 첼시가 돌아왔다고 생각할 만한 축구를 했다. 그럼에도 감독을 해고했다. 고 이야기한 뒤 리버풀 소유주는 구단의 책임감을 느낀다. 그들이 세계 최고일까? 그건 모르겠다. 다만 그들은 내가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만큼 열심히 일했다. 며 자신은 리버풀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에릭 테나흐 감독이 거액에 영입한 제이든 산초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후에 팀에서 배제하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임대 보낸 것을 지적했다. 클롭 감독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선수에 대한 신뢰를 잃어도 감독만큼은 선수 편에 있어야 한다. 며 다른 구단처럼 이 선수는 쓸모없다고 하면서 8천만 파운드, 약 1392억 원에 사온 선수를 임대 보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이야기했다.